정의의 두 얼굴, 플라톤부터 존 롤스까지, 그리고 10계명의 영향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2 대추 방맹이 TV의 대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정의 저스터스라는 단어를 외칩니다. 이건 불공평해. 정의가 살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법, 정의, 리걸 저스터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 정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현대의 복지국가 논쟁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서구 법체계의 뿌리에는 종교적, 윤리적 기반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영어권과 독일어권의 주요 법 철학을 넘나들며 이 복잡한 개념인 법정의의 핵심 이론을 살펴보고, 나아가 유대교 및 기독교 윤리의 근간인 모세의 10계명이 현대 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이 거대한 주제, 정의의 세계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제1부, 법 정의의 핵심 이론, 서양법 철학의 큰 줄기. 먼저 고전적 정의론인 응분의 목과 비례의 원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 논의는 이미 2000년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정의를 국가와 개인의 조화와 질서로 보았습니다. 국가의 각 부분에서 자신의 역할인 통치, 안보, 생산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 현상에 국가가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을 때 정의로운 상태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분배적 정의 디스트리뷰티브 저스터스입니다. 명예, 재화 등 사회적 자원을 개인이 기여한 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적, 능력에 따라 비례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비례의 원칙이 핵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정적 정의입니다. 잘못된 행위 즉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균형을 회복시키는 정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합당한 벌을 주어 원상태로 되돌리는 형벌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적 정의론인 절차의 공정성과 최소 수혜자 이론입니다. 계몽주의와 사회계약론을 거쳐 20세기에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 법철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능력, 심지어 재능까지도 모르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사회의 기본 원칙을 정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원칙이 곧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두 가지 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 즉 언론의 자유나 투표권 등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의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원칙 즉 차등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하나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원칙은 불평등에 의한 불우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때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조건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직책이나 지위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음에 현대 법정의의 정의는 절차적 정의와 응보, 회복적 정의입니다. 단순히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을 중요시한다는 이론입니다. 절차적 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고 존중받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질 때 그 결과가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정당하다고 여긴다는 이론입니다. 응보적 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탈리오 원칙이 고전적인 형태이며 현대에는 형벌의 비례성을 강조합니다. 회복적 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히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둡니다. 제2부, 모세의 10계명과 법 정의의 연관성 분석. 서구 문명, 특히 영미법과 유럽 대륙법 체계는 그 윤리적, 도덕적 기반을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다고 전해지는 십계명은 단순한 종교적 율법을 넘어 서구법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도덕률을 제공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4계명은 인간과 신의 관계, 나머지 6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법정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이후자 6계명입니다. 십계명과 독일어권 자연법과 도덕법의 철학과의 연관성. 독일 법철학에서는 이 십계명이 제시하는 도덕률을 종종 자연법의 영역으로 해석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은 신이 부여한 영원법 아래 인간의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이 존재하며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이 자연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행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가 정의를 주장하며 심판자의 위치에서 인간을 심판하려는 교만성을 드러냅니다. 법률가인 유대인 리더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사건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절대 심판자를 뒤에 배경으로 하고 권리를 부여받은 모세와 그 지파는 겸손한 마음으로 갈라진 유대 지파를 한 마음으로 모으기 위한 공평한 법정의를 실현하도록 추구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십계명의 후반부, 특히 살인, 도둑질, 위증 금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적 명령으로 간주되었고 의는 곧 법의 최소한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법적 불의 개념은 실정법이라 할지라도 정의의 최소 기준인 자연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논리로 십계명이 내포한 강력한 윤리적 기준이 법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십계명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을 넘어 서구의 법체계가 개인의 생명, 재산, 명예, 가정 등 핵심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는 원천이 된 것입니다. 결론, 정의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역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정의의 다양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례적 분배, 존 롤스의 최소 수혜자 보호, 그리고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절차적 정의까지. 하지만 이 모든 이론의 기저에는 수천 년 전 모세의 십계명이 제시했던 절대적이고 공의로운 신이라는 이름의 심판자 아래 인간 상호 간의 존중과 책임이라는 윤리적 메시지가 여전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을 금하는 보편적인 도덕률이 법의 가장 단단한 토대인 것입니다. 법정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가 끊임없이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진행형의 가치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진정한 정의의 실현은 법률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십계명의 윤리적 경고처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함을 추구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께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전면 개편하는 시즌2 대추방맹이 TV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어려운 역사적, 사상적 문제들을 보다 간편하게 여러분이 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는 더욱 흥미로운 유익한 실무적인 내용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